반갑습니다. 김영애 전문가 김근호입니다.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있습니다. FOMC라는 굉장히 하반기에 중요한 이런 이제 일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쉬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결론적으로는 이 FOMC를 앞두고 약간의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하반기 새로운 장세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FOMC를 앞두고 우리가 준비하는 시기로 활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FOMC를 앞두고 준비하는 시기 동안에 결론적으로는 또 앞으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앞으로 이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부터 야인시대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인시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쉬어가는 느낌의 장세도 좀 많이 보여줬던 하루가 아닌가라는 판단도 듭니다. 다만 그 사이에서도 좀 주도주격의 종목들에서는 상방의 움직임도 좀 보여줬습니다만은 사실 대부분의 종목이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이제 말씀드렸듯이 쉬어가는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주도주 같은 경우에 2차전지는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와주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정이 나오고 있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워낙에 이제 하락을 많이 했다 보니까 반등하는 수준으로 이제 움직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즉, 주도주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는 단계고 사실 최근에는 개별주들이 조금 더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뭐 조선이나 혹은 이제 뭐 방산이라든지 혹은 뭐 바이오, 그 다음에 뭐 전력 인프라 등등 해서 사실 최근 약 한 2, 3주 동안에는 주도주는 약한 가운데 이런 이제 개별주 종목군들이 상당히 상승을 이끌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종목군 중에서는 이제 이 TMF 사태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조용한 하루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하루가 됐다라는 것이 이제 맞는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쉬었을까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 또 이제 FOMC가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FOMC 결과가 나오게 될 거고 결론적으로 하반기 금리 인하가 거의 또 확정적인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거의 이제 확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파월이 지금 현재 이 시장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발언을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 또한 기다리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주도주와 개별주가 다 같이 쉬었다가 한 차례 사이클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FOMC를 앞두고 잠시간의 눈치 보기 장세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FOMC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또 본격적으로 순환이 나올 것이다. 새로운 단기 주도주가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내가 소외됐다면 7월 달에 내가 수익을 크게 보지 못했다면 8월 달에는 새로운 기대가 다가올 거거든요.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에 맞추어서 이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종목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11월 대선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맞물릴 수 있는 게 8월 달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수익을 좀 크게 챙길 수 있는 그러한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미없는 장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 FOMC를 앞두고 약간의 이제 쉬어가는 그림일 뿐 새로운 그림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하루였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호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에 대해서 또 어떻게 평가를 해주실까요? 우선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를 중요점을 보게 되면 사실 글로벌, 특히 뉴욕 증시가 쉬었다는 점을 좀 우선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추세가 어땠냐면 나스닥이 좀 세주면
다우존스라든지 또는 러셀 2000처럼 이 외의 종목들, 그러니까 빅테크에서 제외된 종목들이 좀 소외된 경우가 많았고, 이와 반대로 러셀 2000이라든지 다우존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프라, 건설, 또 중장비 이쪽이 강해주면은 러셀 2000이 같이 강했고 빅테크는 또 쉬었단 말이에요. 이런 시소놀이가 글로벌, 특히 뉴욕에서도 많이 펼쳐졌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할 것 없이 다 쉬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에 펼쳐진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갔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뉴욕 증시를 좀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쉰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최근에 뷰로 많이 드렸던 섹터는 딱 3개였어요. 첫 번째 조선, 두 번째 방산, 그리고 금리 인하의 대표 수혜주. 그리고 지금 나스닥에서 바이오텍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나스닥은 쉬어도 바이오는 안 쉬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선 방산에 이어서 바이오까지 이렇게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강조를 드렸는데 이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도 좀 강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바이오에서는 5대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대체적인 플랫폼 종목들이 전반적인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을 이끌었고 그 사이에서 중소형 테마라고 볼 수 있는 비만치료제라든지 또는 이제 바이오에서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었던 특히 임상 단계 데이터가 나오는 기업들도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게 오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심주 안에서 놓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해볼 만한 시장이었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었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좀 소외되는 업종,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좀 소외 업종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좀 많이 슈팅이 나왔던 HBM 관련주라든지 거기에 묶여서 발생했던 후공정단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특히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 방송이나 또는 이제 다른 명인들의 복귀라는 프로그램 또는 3포인트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좀 유의해야 되는 지점들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자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고 섹터 자체가 크다 보니까 큰 단위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종목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좀 염려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틀에 서는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단에서 좀 손실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제가 집중 드렸던 데에서는 또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포트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러면 증시가 어떻게 가는지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따라서 또 별개의 전략이 필요한 아무래도 난이도 있는 증시가 오늘까지 좀 펼쳐졌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이는 전화번호 0232-82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와 함께 직접 전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종목 상담 가능하시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유튜브의 만군추님께서 하나손해보험 5,000원에 15%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 밸류업 때문에 잘 올랐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가져갈까요? 라고 이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또 이제 시장에서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주도주가 이제 사실 약했었죠. 뭐 코스피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2차 전지가 약한 가운데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오히려 이제 매크로 수급들을 좀 가져가면서 시장을 약간은 좀 받쳐주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의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최근에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이제 종목들이 있거든요. 밸류업 종목들 중에서도 대장주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신한지주라든지 뭐 아니면은 최근에 뭐 KB금융이라든지 혹은 우리금융지주라든지 이러한 이제 종목군들이 사실 최근에 상승이 좀 잘 나오면서 신고가를 좀 형성을 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약간의 또 고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사이클 좀 지나갔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시청자님의 선택에 따라서 달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냐라고 하면 일단 하나손해보험은 이번 2분기 실적이 호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성특화보험이 상당히 또 잘 팔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2분기에 실적이 잘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5,500원 구간의 매물 구간에 막혀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이제 요 구간에서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게 됐었죠. 약한 이제 2월 구간인데 이때 당시에도 이제 이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하나손해보험이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때 워낙에 이제 이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5,500원 구간에서 매물 구간이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5,500원 구간을 못 들어주고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아마 이제 같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5,500원 구간을 뚫어주면은 뭐 5,500원 혹은 이제 6,000원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노릴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 5,500원 구간을 뚫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바닥권 갔다가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5,500원이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니까 이 구간을 뚫어주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냥 차익 실현한 다음에 저점 잡았을 때 다시 또 사면 되는 종목이거든요. 워낙에 이제 시장에서는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연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또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바닥권 잡아주면 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손해보험은 5,500원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리 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거고 만약에 현재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수익 극대화를 노려주시면 되겠죠. 뭐 1차적으로 한 6,000원 정도를 지켜보시면서 6,000원 구간 뚫어주면은 추가적으로 수익 극대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하시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의 이제 사이클의 형태를 나타내거든요. 밸류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시장에서 또 가라앉으면은 주가 조정.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야기 나오면 또 상승 나왔다가 주가 조정. 이런 식으로 약간의 사이클이 도는 그러한 이제 이 이슈다 보니까 밸류업이 이제 이번에 이슈가 돌 때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은 차익 실현이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향후에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챙기고 가는 게 좋다라는 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이제 두 분이 같이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종목은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를 매수 가능할지 안 한지 이 여부를 좀 판단해 달라는 질문이었는데 같이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한국항공우주는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몇 개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어떻게 그러면 컨센츠를 이렇게 상회하는 좋은 실적이 나왔는가를 보게 되면은 이제 기체 부품 쪽이 좋았습니다. 특히 수출단이 좋았고요. 그 수출단이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고환율이 지속됐던 것도 좋았고요. 여러 가지가 한국항공우주 입장에서는 좀 좋은 어떤 환경 여건이 마련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수주 자체도 괜찮게 되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좀 또렷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방사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의 수주는 뭐 남은 게 있나를 봐야 되는데 이제 하반기에 남아 있는 게 큼지막한 게 두 개 있어요. 이라크 이제 헬기 수출과 그리고 이제 UAE 또 수출이 남아있죠. 그러면 이 두 개 국가에 대한 수주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2차 테스트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인데 특히 UAE 같은 경우요. 그럼 이게 원활하게 수주까지 진행되면 사실 지금 박스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제가 이 주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거 줄만 쳐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거의 2023년부터 해서 지금 제가 위에 아래 줄 그어둔 이 두 개의 구간의 박스권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방산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 로템, LIG 넥스원처럼 우상향하는 종목과는 다소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기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이 지점이 저는 한국항공우주에게는 꽤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항상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 주가가 큰 시세를 나는 건 어디에서 나냐면, 자, 1번 예를 들어서 여기 지점이라고 볼게요. 제가 동그라미 치는 여기서 날 때가 있고 2번 아래라고 보면 어디라고 보이십니까? 큰 시세는 무조건 위에서 나요. 이 상단 박스를 돌파했을 때부터 신고가 흐름이 릴레이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이 상단 트라이, 박스권 상단을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거는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이 한국항공우주가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저항 맞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수주 모멘텀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요? 과거에도 좋았을 때
그래왔기 때문에. 다만 저는 트라이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어느 정도 물량을 들어가 볼 법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좀 조정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적 발표하고 2거래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당장의 조정은 없습니다. 시장은 조정기인데 얘는 오히려 좀 센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베스트는 이제 내일 조정이 좀 나오게 되면은 한번 담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위로 갈 수 있잖아요. 이러면 비중을 좀 축소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음번 조정기에 본 비중을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좀 적은 비중으로 처음에 정찰병을 보낸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지금 가격대고요. 사실은 원래 이렇게 급등할 때는 타는 건 아닙니다. 그 점은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특히 시장 자체가 약세인데 좀 독보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보다 강점이다 보니까 제가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되겠다. 비중 전략은 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박은하님께서 TCC 스틸 43,000원 20% 보유하고 계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은 TCC 스틸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2차 전지 부품, 그중에서도 니켈 도금 강판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가장 크겠죠. 세계적으로 이제 만드는 기업이 얼마 없다 보니까 TCC 스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매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 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주목을 또 상당히 많이 받았었던 그러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TCC 스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일단은 TCC 스틸은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TCC 스틸이 이번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분명하게 이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는 성장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났는데 중요한 부분이 TCC 스틸이 실적이 좀 잘 나와도 수익성 자체가 그렇게 이제 큰 폭으로 뛰어오르는 그런 이제 분야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성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시장에서 이 시장을 이겨내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게 현재 시장이거든요. 최근에 뭐 반도체든 뭐 2차 전지든 조선이든 방산이든 결론적으로는 확실하게 현재 대비해서 성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건 결국 형들이 잘 가져야 돼요. 2차 전지 부품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좀 잘 가져야 되고 업황이 좀 살아나면서 무언가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살려고 해야 결론적으로는 이제 부품들도 수주권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건데 지금 업계 분위기는 어떻느냐라고 하면 미국 쪽에서도 계속 이제 뭐 공장 철수하거나 아니면은 지연을 시켜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반기에는 이제 2차 전지 쪽은 다들 기대를 했었죠. 아무래도 안 좋았던 것들을 상반기에 다 반영을 하고 리튬 가격도 다시 올라가고 그다음에 하반기부터는 공장 증설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효과를 보기 시작을 하면 이제 좋아질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상저하고에 대한 그림을 또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최근에는 캐즘 구간이 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반등이 나왔다 보니까 추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오늘의 상승은 결론적으로 2차 전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기보다는 매크로 수급에 의한 반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코스닥이 바닥을 잡아주고 반등이 나타나니까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이 여태까지 계속해서 돌다가 오늘은 쉬어가는 날이다 보니까 그리고 간밤에 테슬라가 급등이 나왔다 보니까 코스닥이 반등을 하는 구간에 가장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매크로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선 구간을 확실하게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 줄 때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TCC 스틸로 돌아가서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문의를 주셨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바닥을 잡은 구간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37,000원 구간에서 일전에 수급이 들어갔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바닥을 잡았느냐라고 하면 아직까지 바닥을 잡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오늘 어제 해서 약간의 이제 살짝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지지라인을 확보했다라고 보기에는 수급도 아직 불안정한
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지한 날도 어제 오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지지를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거든요.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추가 매수를 할 때에도 그냥 단순히 바닥을 잡았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로 들어서 일전에 뭐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도 그냥 단순히 하락을 할 때 단순히 이제 바닥 잡았을 때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결론적으로는 확실한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에 추가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서 3월 달에 뭐 이제 PNT라든지 혹은 뭐 이제 탑머티리얼 뭐 그다음에 필에너지 같은 종목들을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을 확인을 하고 나서 추천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TCC 스틸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아직까지 확실한 바닥도 아니고 그다음에 수급도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기는 어렵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더 여유롭게 확실한 바닥을 잡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중이 적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마음이 급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길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수급이 크게 들어올 때 실시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혹시나 35,0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리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폭이 크기 때문에 35,000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리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판단을 해주시고 반등이 혹시나 나오게 되면 1차 목표가는 44,000원 안내 드리면서 일단 지금은 차분하게 확실한 바닥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상담 드려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알테오젠을 22만 3천 원에 10% 매수했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제가 이 부분은 좀 말씀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열심히 밀고 있는 알테오젠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을 말씀드려야 되냐면 우선 지금 알테오젠이 왜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바이오랑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바이오는 신약을 많이 생각해요. 예전에 이제 국내 바이오 중에서는 신약을 가지고 하는 기업들 그리고나 신약을 하는 기업들이 잘 됐다라면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처럼 좀 카피약을 하는 애들이 좀 잘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플랫폼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오 플랫폼이 잘 나가죠. 그럼 이 플랫폼이 뭔가를 보면은 특히 알테오젠의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사를 맞습니다. 그럼 병원 가서 이렇게 링거 맞듯이 몇 시간 동안 맞아야 되고 이런 주사가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정맥 주사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당뇨 환자들 보면은 뭐 일형 환자는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당뇨 환자는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자기 배에다 꽂곤 합니다. 이게 SC 제형이에요. 제형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정맥주사 제형과 피하주사 제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형 방식을 바꾸는 거를 이제 알테오젠은 이제 이 플랫폼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플랫폼 기술은 제형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시장에서 뭐가 중요한가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가장 많이 집중을 받았던 건 머크사. 그러니까 빅파마와의 라이센스 아웃 계약, 이 제형 변경에 대한 기술을 머크사 니네가 하고 있는 약,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자가면역 치료제 키트루다에 입혀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키트루다가 팔릴 때마다 알테오젠이 돈을 벌 수도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형 변경은 대부분의 빅파마들이 원하는 기술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약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처음에 특허를 내면은 특허 만료 기간, 약 한 20-30년 정도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독점 판매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엔 100만 원을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시장이 요구한다라면 굉장히 높은 비용을 치르면서까지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특허가 만료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저기서 카피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약에 대한 가치도 내려가고 내가 판매하는 양도 줄어들겠죠. 자, 근데 제형 변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갖고 있던 특허권을 연장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독점권을 오래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머크사가 지금 세계 최대 블록버스터 약 키트루다에 대한 특허권도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독점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업성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고 기술력으로도 굉장히 인정받는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알테오젠이 지금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알테오젠이 지금 한 라이센스 아웃 계약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 바이오테크들이 한 계약과는 사실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계약금도 엄청 많이 받았죠. 원래 보통
이제 라이센스하고 탈 때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5% 내외로 줍니다. 근데 알테오젠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7% 이상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은 반환도 안 되거든요. 자, 그만큼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알테오젠입니다. 지금 바이오 플랫폼들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라면은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차트 한번 볼게요. 정말 예술의 경지입니다. 정말 멋있게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저는 지금도 더 봐야 된다고 봐요. 우선 첫 번째 근거가 뭐가 되냐면 전반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는 어떤 종목한테 좋고 어떤 종목한테 안 좋냐면 예를 들어 성장주들이 있죠. 로봇, 바이오, AI처럼 매출은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거야라고 말하는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이점이 되는 거고 인프라 기업들처럼 많이 파는데 성장성보다는 실적주 위주. 그래서 우리가 경기에 따라서 많이 좀 앞뒤가 달라진다고 해서 경기 민감주라고 부르는 업종들,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기가 되면은 오히려 좀 주목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알테오젠은 뭐죠? 바이오에 해당이 돼요. 그 중에서도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금리 인하 기조가 깔려 있고 올해 현재 기준으로 보면 3회 정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예측치가 깔려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글로벌 증시의 대장인 뉴욕 증시에서 바이오테크들이 너무 강합니다. 비만 치료제 노보디스크 일라이릴리 들어보셨죠? 계속 신고가 행진하고 있어요. 물론 일라이릴리는 단기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지금은 무조건 홀딩입니다. 알테오젠은. 당연히 무조건 홀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전문가님 언제 팔아야 되나요로 봤을 때는 저는 꺾이면 파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꺾인 게 없죠? 이런 거 꺾인 거 아닌가요? 이런 정도 하락 말고요. 예를 들어서 추세가 이탈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전 저점을 막 이탈해요. 이런 경우까지는 저는 끌고 가봐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막 30만 원대를 돌파했잖아요. 40만 원대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40만 원대에서 뭐 좀 조정을 받아서 한 39만 원이 됐어요. 이때 수익 실현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은 알테오젠의 목표가가 계속 상향이 됩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실제 바이오테크를 분석하는 사람들도 지금의 가격이 쌓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은 당연히 거품이 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상승이 어느 정도 보장된, 왜냐하면 누구나가 사고 싶어하는 종목이니까요. 비싸다 제외하고는 모든 게 이점인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격 예측은 지금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꺾인다. 추세가 꺾이면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전화 연결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LS 일렉트릭 18만 9,300원에 10%입니다. 그러면은 LS 일렉트릭은 지금 상태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그 방송 보고 추천 받아서 어제 5%, 오늘 5% 해갖고 10% 됐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는 18만 5천 원 내려가면 손절하라고 그러는데, 네. 요거를 조금 더, 한 18만 원이든, 그 대응이 좀 궁금해서요. 손절가가 정확하게. 그럼 이제 어제 오늘 매수를 하셨고,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요거를 또 한번 예. 질문을 주신 거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보는 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또 이 최근에 시장에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었죠. 아무래도 하반기에 뭐 데이터 센터양 혹은 이제 뭐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력 인프라는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결론적으로 전력 인프라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이 대장으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났었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이클이 돈 종목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클이 돈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수급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주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퍼포먼스가 나왔다가 차익 실현 심리가 나왔을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사이클이 어느 정도 돈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시장은 무언가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수급이 빠르게 치고 빠지는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한 종목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차례 사이클이 돌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예전에 이제 뭐 다른 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LS 일렉트릭을 요때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요때 당시에 내가 전력 인프라 종목들 이제 갈 거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었고 최근까지 상당히 좋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언급을 안 드리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워낙에 저점 구간에서 수급이 잘 들어간 상황에서 고점 구간까지 급등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왔고 중요한 부분이 최근 약 한 5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27만 4,500원 고점 찍은 상황에서 수급이 상당히 가파르게 빠져나오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보게 되면 전력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최근에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또 이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LS 일렉트릭도 같이 관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신고가 다시 한번 써내려 간 다음에 5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이 물량을 상당히 가파르게 뱉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물량을 뱉어내고 있다라는 것은 힘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이 시장을 이겨내고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수급이 상당히 좀 강력하게 들어가 있어줘야 됩니다. 앞선 구간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 고점 구간에서 들어갔었던 수급이 싹 다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힘이 상당히 빠져버리고 있는 상당히 투매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접근할 만한 구간이 아니라 이거 지금 이 지지라인 다 깨버리고 물량도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은 조심해야지 접근할 만한 구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디에서 안내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에는 수급도 상당히 강력하게 빠져나오고 있고 지금 지지라인도 다 이탈을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할 만한 구간은 저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집중을 받을 만한 구간이 있겠죠. 다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이 지지라인을 다 깨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지지라인이 또 향후에는 매물대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향후에 반등하고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단가가 1차 목표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접근할 만한 구간은 조금 이제 제 생각에는 아니어 보인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워낙에 물량도 가파르게 뱉어내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도 저는 커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바닥 잡고 121선 정도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20만 원 구간을 또 이제 바로 뚫어내기에는 힘들어 보일 것 같아서 굳이 지금 상태에서 물려갈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매수가가 그래도 지금 현재 단가하고는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으시니까 일단 이 종목은 정리를 하시고 지금 다른 이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지 혹은 바닥 잡았으니까 한번 접근해볼까가 아니라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시고 향후에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나왔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한번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질문 주셨고요. PSK 홀딩스 66,000원에 15%를 보유하고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책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자, 우선 PSK 홀딩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HBM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죠. SK향으로 이제 리플로이 장비나 디스컴 장비 공급하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후공전단에서 최근에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주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니까 우선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된 겁니다. 제가 근데 이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분은 제가 진행하는 명인들의 복귀 안 보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거 PSK 홀딩스를 종목을 찝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한 종목이거든요. 그것도 언제 이야기 드렸냐면 지금 66,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제가 한 66,000원 정도의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지점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우선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반도체는 참 많이 들었으니까 반도체에 대한 제가 이론적인 이야기 말고 먼저 대장인 SK하이닉스를 보고요. 가장 근접하게 따라가는 게 한미반도체입니다. 같이 보고요. 이수페타시스, PSK 홀딩스 이렇게가 사실 HBM 4대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쫓아갔던 게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순서로 말씀드리냐면 각각 최고가가 어디 찍혀 있는지 보세요. 자, 여기 찍혀 있죠,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좀 더 전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그래도 SK하이닉스랑 좀 가깝네요. PSK홀딩스 전이죠. 훨씬 전인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볼 수 있습니다. 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기 있는 6개 종목이 다 실적이 엄청 좋아서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실적의 중심, 실적이 제대로 지킨 건 사실 SK하이닉스 하나예요. HBM이 갖고 있는 폭발적인 성장력, 올해만 해도 100%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상승으로의 모멘텀을 가지고 이 종목들이 따라간 겁니다. SK하이닉스를. 근데 보면요. 리노공업이나 이오테크닉스는 먼저 떨어져 나갔어요. 왜냐하면 5등, 6등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PSK홀딩스는 위에 3개보다는 밀려요. 좀 더 빨리 떨어져 나갔어요. 모멘텀에서. 자, 이렇게 모멘텀 플레이에 따라가는 종목들, 이제 팔로잉 하는 종목이 아니고 이제 따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냐면 모멘텀이 끊기면 잘라낼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고가 행진할 때. 왜요?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숫자가 찍히는 건 누구라고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가장 실적이 좋게 나올 거고 HBM에 대한 수혜도 우선적으로 반응을 할 거예요. 민감도도 제일 높을 겁니다. 근데 그 민감도를 높은 애를 추종하는 게 그 뒤에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로스컷을 계속 강조를 드린 거고 명인들의 복귀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이 조심하라고 여기 있는 종목들을 계속 짚어드렸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엔비디아가 조금 꺾이고 나니까 빅테크가 좀 꺾이고 나니까 AI 관련해서 지금 AI 거품론이 막 글로벌에 등장을 하다 보니까 AI에서 가장 큰 좋은 모멘텀을 받았던 HBM이 약간은 밀려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밑에 단 종목, SK하이닉스를 따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정리해야 됩니다. 네. 특히 한미반도체도 저는 지금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거를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그래 꺾였으니까 제가 아까 알테오젠 얘기할 때 그랬죠. 꺾이면 파시라고. 밑에서 잡은 분들은 꺾였으니까 팔면 되는 거고요. 위에서 잡은 분들 같은 경우는 꺾였네 하고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멘텀 따라가는 종목은.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저는 이거 살아날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얘는 숫자 찍히는 애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종목과 숫자가 아니고 모멘텀 플레이로 보는 종목을 별도로 구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좀 손실폭이 꽤나 큽니다. 얘를 이제 PSK홀딩스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손실폭이 사실 커요. 적은 손실폭이라고 저는 보이지 않는데 얘는 좀 웬만하면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지다 이탈이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하려면은 우선은 이 밑에 단에 기존에 지지받았던 영향력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지점들을 이렇게 강하게 이탈을 하고 내려가는 거는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되는 거고, 또 중요한 지점은 이거 넓히면요. 사실 얘가 시세 출발했던 데 여기에요. 23년도 초반부에 보면은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출발했던 가격에 비하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에요. 많은 멀티플도 받았고, 이런 지점을 보게 되면은 저는 빨리 정리를 하고 차라리 만약에 스타일에 따라서 좋은 종목으로 바로 교체를 하시던지 또는 기회를 노리고 중장기로 보시는 분이라면 아예 현금을 좀 지금은 쟁여놓는 구간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대응책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안내를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김동영님께서 폴라리스 오피스 7,670원에 30% 보유하고 있는데 계속 하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요? 라고 이제 또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폴라리스 오피스 지금 현재 AI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AI 소프트웨어 쪽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한동안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일단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구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엔비디아발 상승이었거든요. 엔비디아의 이제 또 육성 파트너십으로 뽑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폴라리스 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왔었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차익 실현 나오면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거든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발 이슈 나오면서 수급 강력하게 들어갔지만 바로 고점 구간에서 물량을 뱉어내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락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물량을 뱉어내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힘이 지금 다 빠져버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힘이 다 빠져버린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장세가 FOMC 지나고 나서 시작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FOMC 장세 지나고 나서도 개별주 순환 장세는 계속될 겁니다. 즉 주목받는 친구들만 주목을 받을 거고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받았었던 종목군들이 뭐였죠 결국에는? 실적이 앞으로 잘 나온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성장 쭉쭉쭉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생각을 해볼 때 AI 소프트웨어가 하반기에 얼마나 주목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AI 소프트웨어보다 앞서 있는 AI 반도체나 혹은 AI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독주 체제 깨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감도 생겨나고 있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기대감이 살짝 꺼지고 있는 단계예요.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는 좀 빠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실적이 나올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비중이 얼마 안 된다? 혹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른 종목으로 충분히 해칭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정리를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저는 조금 이제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청자님께서 매수가도 조금 이제 높으신 편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이제 조금 정리하시기도 조금 이제 어려운 구간이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요 구간에 또 이제 접근을 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손절이라는 의미가 손을 잘라낸다라는 의미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뭐 팔꿈치, 팔, 그 다음에 뭐 몸, 이 몸통을 또 다 잘라야 되기 전에 손을 자르는 단계에서 그친다라고 해서 이제 손절인 거거든요. 그러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힘이 다 빠져버린 상황에서 진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주요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하셨을 때에는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어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떠한 구간이냐? 바닥을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에요. 바닥을 지켜줘야 되는 구간인데 오늘 또 그 저점을 이탈을 해버렸죠.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5,000원대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비중도 그렇게 적지는 않으신 상황이라서 저는 일부라도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면 어떨까.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고요. 만약에 향후에 반등 구간을 잡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주요한 지지라인을 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또 6,000원 초반대가 1차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시간이 조금 또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비중 축소를 통해서 다른 종목으로 오히려 좀 해증을 노려보시는 것이 어떨까. 만약에 비중 축소를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까 잠시 계좌 뒤편에 밀어놓고 다른 종목으로 최대한 또 수익 만회를 하셨다가 향후에 정말 AI 소프트웨어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때 대응을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라면은 조금의 비중 축소를 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오히려 더 빠르게 해칭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네요.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은 어떠한 대응보다는 비중 축소 외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만회해보자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준비한 히든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먼저 이제 히든 종목을 좀 이야기 드릴 텐데 섹터를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바이오입니다. 네, 바이오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바이오가 사실 지금은 중심에 있고 사실 당분간은 계속 중심에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 이미 많은 상승을 해준 종목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아직 출발 안 한 바이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선은 다음 순서가 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대형 바이오가 될 테고, 대형 바이오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미 많이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대형 바이오 중에 하나를 좀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되면 중소형 바이오도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좀 더 금리 인하가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바이오테크 중에서 이제 러셀 2000에 포함되는 중소형 바이오테크의 움직임이 보여준다라면 국내 증시도 해당 방향을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우리가 참고할 영역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추가로 생물보안법이 중간중간에 마찰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올해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실제 국내 바이오테크 그리고 특히 CDMO 쪽에서도 큰 수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죠. 그럼 이런 측면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바이오는 지금 안 볼 이유가 없다. 종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오히려 중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예시 종목들 보여주시죠. 자, 좋은 종목이 참 많이 보이는데 이 중에서 제가 준비한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네. 우선 셀트리온 제약은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서 그럼 제약은 또 뭐지? 무슨 일을 나눠서 하고 있는 거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셀트리온이 본격적으로 하는 업무들, 생산이라든지 대부분의 것들은 셀트리온이 합니다. 개발도 직접 하고요. 그러면 유통 단계에서 해외 유통을 책임졌던 게 헬스케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거는 이미 셀트리온이랑 합병이 됐죠. 그러면 이제 국내 유통을 누가 책임졌냐면 셀트리온 제약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케미칼 의약품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제약이 직접 생산하기도 하고요. 다만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셀트리온과 거의 동일선에서의 모멘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총이 보다 작은 셀트리온 제약이 좋은 이슈, 좋은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상단 변동성이라든지 물론 하단 변동성도 좀 크게 작용하곤 합니다. 해당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셀트리온이 출발한다면 셀트리온 제약도 좋은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주력 제품이 이제 램시마 SC입니다. 이제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국에서 진펜트라라는 이름으로 올해부터 매출이 잘 찍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긴 한데, 먼저 출시했던 유럽에서도 지금 점유율이 엄청 높죠. 유럽 점유율이 21%입니다. 근데 지금 정맥주사 제형까지 합치면은, 그러니까 램시마 IV 제형까지 합치면은 거의 6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주력 제품이 글로벌 단계에서 굉장히 잘 먹히는구나를 유럽 시장에서 우리가 판단을 했고, 지금 진펜트라 같은 경우도 북미에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좀 잠식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유럽에서 보여준 모습도 그랬고, 그랬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실적이 10조가 넘게 찍히는 바이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1순위가 현재에서는 지금 셀트리온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많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주가가 플랫폼 단에서만 먼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실제 바이오 대장은 셀트리온이거든요. 그럼 대장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대장이 다음 차시에 출발한다라면 바이오의 대세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가격 전략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수가는 이제 이길 시초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 약간 트레이딩 뷰로 짧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1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8만 5천 원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안내드릴 히든 섹터는 ESS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전력 인프라 쪽이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ESS 쪽이 또 동시에 어느 정도 이제 주목도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데 최근에 오히려 전력 인프라 쪽은 약간의 이제 탄력이 좀 줄어드는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ESS 쪽은 또 오히려 수급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종목을 가져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ESS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성장 기대감이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뛰어난 기업군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또 54조 수준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한번 또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이제
국내에서 또 이제 호재가 하나 있었죠. 삼성 SDI와 넥스트라가 ESS 공급을 또 이제 협의를 한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주목을 크게 받는 그런 이제 또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개별주들이 계속해서 순환이 좀 강력하게 돌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시장이 계속해서 개별주가 순환이 강력하게 돌고 있는데 오늘 ESS 관련주들이 또 상당히 강력하게 수급을 받아줬기 때문에 ESS 관련주들이 또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정도까지는 단기 주도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ESS 관련주로 한번 이제 종목을 가져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 후보군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후보군을 보게 되면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또 유명했었던 종목들이 뭐 신성 NCT나 뭐 한중 NCS, 유니테크노, 코스모 신소재, 삼성 SDI, 또 서진 시스템 등등이 있는데 오늘 안내드릴 종목은 새롭게 또 수급을 받아준 유니테크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의 ESS 셀 케이스를 공급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론적으로는 이 부품사가 수주권들을 계속해서 이제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업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삼성 SDI가 이번에 ESS에 대해서 이제 또 이 넥스트와 협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유니테크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SDI가 이번에 이제 또 중국 배터리 기업들을 제치고서 이 협의를 또 따냈다라는 것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ESS 분야에서는 또 상당히 발을 넓혀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니테크노가 또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니테크노가 지금 계속해서 외형 성장을 위해서 멕시코 공장 증설을 준비를 하고 있고 토지 취득도 완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약 한 21%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적게 상승이 나온 건 아니다 생각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오늘 수급이 또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눌릴 때 한번 조금씩 매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바로 이제 매수를 하기보다는 살짝 눌려갈 때 조금씩 매수를 하시면서 비중을 눌려가시는 거 추천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500원 구간,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500원 안내 드리면서 다가오는 또 ESS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믿고 한번 종목 매수를 해보자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인시드도 굉장히 또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일정은 FOMC는 우리 시장에 나쁜 이슈를 가져올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 않고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여태까지와는 조금은 다른 종목들이 또 순환이 나올 것이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님과 제가 이제 또 안내드린 종목 자체도 그동안에 이제 주도주 종목군들과는 살짝 성격이 다른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전략으로 나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